안녕하세요. 뱅크리스 코인 투자 타워입니다. 오늘은 집중 유동성 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뱅크리스 투자 타워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로 열었었던 내용인데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난 오프라인 세미나 때 공유했던 자료인데요. 아래 뱅크리스 투자 타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노션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 첨부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풀과 AMM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걸 전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동성 풀이 뭐고 AMM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노션 페이지에 설명을 좀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유동성 공급의 기본은 모든 가격 범위에 전부 다 내 코인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풀이 일종의 작은 중소규모 은행 같은 것들이라고 보면, 얘들이 중소은행이니까 많은 유동성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나한테 너의 코인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코인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풀의 코인을 예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USDC다. 그러면 USDC 가격은 일정하니까 결국에 이더 가격 변동 하나만 보면 되겠죠. 나는 내 코인을 이 풀에 예치를 하는데 이더리움이 1달러로 폭락을 하든 아니면 10달러가 되든 아니면 10만 달러로 올라가든 100만 달러로 올라가든 어떤 가격이 되든지 간에 계속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룰 집중 유동성 공급은 딱 정해진 가격 범위 안에서만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이자를 더 많이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 범위를 차트로 보면, 나는 이더리움이 이 가격에서 이 가격 사이에 있을 때만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내 코인을 예치를 해서 너한테 빌려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더리움이 당장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하러 그 가격 범위까지 이렇게 전부 다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대신에 지금 이더리움 가격과 굉장히 근접한 범위에다가만 유동성 공급을 하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이자를 줄게 하고 이 풀들이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높은 이자를 바라고 딱 이 범위 안에만 사람들이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그러면 이 풀은 유동성을 더 많이 유치하니까 좋고 이렇게 모두가 해피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로드롬을 예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어로드롬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잘 알아두셔도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다른 디파이에서도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집중 유동성 풀을 찾으려면 이 위에 카테고리에서 컨센트레이티드, 여기 있죠? 컨센트레이티드를 눌러주면 집중 유동성 풀들만 따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롤을 좀 내려서 이더리움과 USDC를 이 반반씩 넣는 이더 USDC 풀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L100, CL1, CL200 이렇게 숫자가 달려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가격 범위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풀의 가이드라인인데, CL10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CL5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CL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가격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이더 USDC 풀 CL10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했을 때 이렇게 7000%의 APR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CL100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예치를 할 때 이 범위를 내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5%, 3% 이런 식으로 조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디파짓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뉴 디파짓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에어로드롬이 정해준 대로 프라이스 레인지 가격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로 범위가 더 좁을수록 플러스 마이너스 3%네요. 좁을수록 더 좁은 가격 범위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 APR이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가격 범위를 금방 벗어나 버려서 가격이 변동을 하니까 유동성 공급이 끝나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범위를 내가 지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더나 혹은 USDC 중에 한 코인으로 자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스왑하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가격 범위가 벗어난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코인이 그냥 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중간을 선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범위가 더 넓어지고, 와이드를 선택하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대신에 APR 이자는 훨씬 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커스텀 레인지를 선택을 하면 내 마음대로 가격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만약에 내가 이번 주 단기적으로 이더 가격을 상방을 본다면 여기 있는 이 하이 가격을 더 넓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 로우의 가격은 더 높게, 훨씬 높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좁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차트가 우리가 원래 보는 차트랑 좀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왼쪽이 이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오른쪽이 이더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을 좁게 보고 상방을 더 넓게 보는 이런 범위로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 트레이딩 차트를 보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가격 범위가 계속 이렇게 막 벗어나지는 않는지, 더 가격이 올라서 이 범위를 넘어가진 않는지, 혹은 떨어져서 이 범위를 밑으로 벗어나진 않는지 계속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는 분들은 뭐 회사에서 이거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또 한 풀에 넣는데 막 토큰도 계속 수합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드 어그리게이터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 일드 어그리게이터가 내 걸 대신 운영해주고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일드 어그리게이터가 있고 CL 풀에 투자하기 좋은지 간단히 좀 살펴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각각의 일드 어그리게이터를 가지고 실습하는 방법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피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일드 어그리게이터 카테고리에서 1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디파이라마에서도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일단 비피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걸로 뭐 어떤 APR 높은 풀이 있는지 한번 쭉 스크리닝 해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풀도 더 많이 있고 체인도 거의 다 지원이 되어서 필터링해서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이 비피에서 CL 풀, 여기 이렇게 CLM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CL 풀들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투자할 때는 비피는 자기들만의 전략을 가지고 이용을 해줍니다. 자기들만의 전략으로 이 가격 범위를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더 상방을 본다 하면 이 USDT 이더 풀에 그냥 놔두기만 하면 가격 범위 설정을 내가 아까 에어로드롬에서처럼 할 것도 없고, 여기 가격을 벗어나면 뭐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VFS라는 일드 어그리게이터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UI UX가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좀 이상하지 싶을 때 막상 쓰다 보면 이렇게 엄청 심플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곳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APR이 높은 풀들을 매우 잘 엄선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APR 높은 순, PBL 높은 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APR 변화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도 방금도 이렇게 막 순위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펫의 가장 큰 장점은 오토, 자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리밸런싱, 컴파운드, 하비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토로 다 설정을 해두면 코인 가격이 급변해서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설정한 조건대로 재투자를 하거나 그게 오토 리밸런싱이고요. 아니면 이자로 받는 코인을 받는 대로 다른 코인으로 바꾸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오토 하비스트입니다. 아니면 이자로 받은 코인을 다시 이 풀에 재투자, 복리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오토 컴파운드입니다. 이렇게 VFS를 쓰면 이율 높은 CL풀에 굉장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오토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비영구적 손실을 그대로 처맞게 됩니다. 비영구적 손실을 처맞는다는 개념은 아무튼 이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오토 리밸런싱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VFS 프로토콜 수수료가 한 1% 정도 되는데, 이걸 너무 자주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가격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처음에 말씀드린 비피에서 예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카멜롯이라는 아비트럼 체인의 덱스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예치를 할 때 보시면 이 매뉴얼은 아까 했었던 직접 범위를 지정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토로 들어가시면 셀렉터 프로바이더라고 있죠.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 BP도 있고요. 눌러보시면 이런 전략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BP는 자기들만의 이 카우 센트레이티드 스트래터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전략으로 가격 범위를 최적으로 이렇게 계속 맞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지금은 14.54%네요. 이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반말하는 곳으로 가보면 여기도 얘네만의 전략,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와이드와 네로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전략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수다우를 선택을 하면 여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얘네들만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하나로 되어 있네요.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멜롯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 유동성 풀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CL 풀에 예치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자료들을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중에서도 VFET, 빌드 어그리게이터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전략들은 저도 아직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이라 완성이 된 건 아니라서 영상에서는 다루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보시면서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피와 VFET 또 카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이 전체 자료들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